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신재화님 오셨고요. 바람살모사님, 하나너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재순님, 문미영님, 영남님 오셨습니다. 자, 가화님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헌정질서님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 주셨는데, 아이고, 제가 이거 소개를 못 드리나요? 예. 벤치 영쌤님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굴의 끈기를 칭찬해 주신다고요? 예, 끝까지 이재명 가드가 되어 주세요라고. 저는 이재명의 가드라기보다요, 예, 민주 시민들의 가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 시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지도자 옆에 있을 겁니다. 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게 있어요. 제가 지지했던 분은요, 단번에 당선되는 경우가 없어요. 제가 지지했던 사람이 단번에 당선된 사례는요, 노무현밖에 없었습니다. 예. 자, 예. 그리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한 번 내지 두 번 재수 아니면 삼수를 하시더라고요. 예, 하지만 재수도 좋고 삼수도 좋고 사수 오수도 좋습니다. 이왕이면 재수에서 끝나주면 더 좋겠고요. 제가 그러기를 바라는 것은 개혁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혁할 사람은 그 시기에서는 이 사람뿐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자, 장희용님 후원해 주셨는데요. 주지 마세요라고 하셨어요. 예, 뭘 주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예,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자, 문문님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8월 명락대전 이재명의 마지막 고비입니다. 이재명의 마지막 고비. 참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재명 대표가 대표 자리에 선출이 되고 난 다음 날부터 정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오늘 PPT를 준비하면서 쭉 살펴봤는데요. 이재명 퇴진론이 안 나왔던 달이 한 번도 없고요. 이재명 대표 퇴진하라고 그 방송에 나와서 떠들지 않았던 김종민이든 이상민이든 설훈이든 아니 이런 인간들이 이재명 퇴진 운운 안 했던 달이 없어요. 조금 거세게 바람이 불었다와 불다 말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정말 매달 이렇게 괴롭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가 이제 마지막 고비로 왔습니다. 8월 명락대전, 아마 이게 추석 무렵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죠. 이게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 고비입니다. 이 고비를 넘어가면 더 이상 이재명을 괴롭히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결국에 이낙연계가 이렇게 설치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공천이에요. 이들이 이재명을 이렇게 물어뜯지 못해서 안달복달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 그 이유는 딱 하나. 공천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돌아보면은요,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을 그렇게 물어뜯었던 이유는 공천 때문이었어요. 2016년 총선, 여러분 다 아시죠? 2016년 총선을 이른바 문재인 중심으로 치러질 경우 공천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얘들이 2014, 2015 한 번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문재인을 끌어내기 위해서 별생 쇼를 다 했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게 누구다? 주승용이니 박지원이니 뭐 그때도 뭐 서른이랑 뭐 이렇게 김종민 이런 사람도 그때도 설쳤더만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들의 입이 다물어집니다. 언제? 총선이 시작되니까 총선 일정이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쥐 죽은 듯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일제히 문재인 뒤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고비가 마지막 고비가 8월인 거죠. 자, 필라티님 윤 1년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같네요. 라고. 참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좀 길죠? 네. 자, 그러면은 도대체 8월에 명락대전이 끝난다는 이유가 뭔데? 바로 총선 체제로 곧 넘어갈 거기 때문입니다. 10월이면 총선 체제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명락대전이 마지막 고비가 되는 거죠. 이 명락대전이 9월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마지막일 겁니다. 마지막 고비가 가장 힘든 고비가 될 수 있고 가장 긴 고개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 고개를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탄탄대로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왜 그러냐고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총선은 언제다? 22대 총선. 내년 총선이 언제요? 네, 4월 10일입니다. 내년 4월이 총선입니다. 후보 등록 기간은요, 3월 21일이고요. 예비 후보 등록은 12월 12일입니다. 그 다음에 각 선거구가 어느 정도 마련되는 게, 그래서 선거구 인구수가 나오는 게 11월 10일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일이 12월 12일이라고 하면은 이미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선거 기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쯤부터는 이제 공천이 들어가겠죠. 자, 후보 등록 기간이 3월 21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후보가 선거 운동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미 1월부터는 선거 운동에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1월이면 공천이 끝나 있어야 되죠. 자, 그렇다면 1월에 공천이 끝난다. 그러면 공천을 하루 이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두세 달 가잖아요. 그래서 1차 공천, 2차 공천, 3차 공천,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 공천, 요렇게 몇 단계를 걸쳐서 나와요. 그리고 이게 뭐가 있느냐면요. 이게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은요. 이 공무원 같은 경우는 퇴직을 해야 됩니다. 퇴직을 한다라면 언제다? 즉 3월 21일 기준으로 3개월 전에 퇴직을 해야 돼요. 1월 21일까지는 퇴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공천은 대충 언제쯤에는 끝나 있어야 된다? 1월 21일까지는 끝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천을 이것까지 계산해 보면은 언제쯤이면은 본격적인 공천 심사를 시작해야 된다? 11월 달에는 공천 심사를 시작해야 돼요. 자, 11월 달에 공천 심사를 시작하려면 뭐는 갖춰져 있어야 돼? 11월 전에 10월 달에 공천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어야죠. 그러면 공천위원회를 만들려면 그 전에 뭐부터 있어야 된다? 공천 룰은 이미 9월에 확정이 돼야 돼요. 공천 룰이 확정되고 공천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미 선거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미 당대표는 권한이 끝나요. 그죠? 맞죠?
달리 말해서 9월 추석 무렵에는요, 총선 체제가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늦어도 10월이면 총선 체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그러니까 공천을 받을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 그때부터 석 달 사이에 결정이 돼요. 자, 그 상황에서 친낙계가 이재명 물어 뜯을 수 있을 것 같아? 못 뜯었습니다. 9월이면 이미 못 뜯어요. 물어 뜯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지금이죠. 9월만 되면요, 지금도요, 대놓고 이재명 대표 물어 뜯지를 못해요. 지금 공천 포기한 이원욱이나 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경 부대변인한테 밀릴 게 확실해 보이는 이상민이나 설훈이나 뭐 이런 애들이나 물어 뜯을까? 나머지 사람들 조용합니다. 김종민 입 다물고 있는 거 보세요. 어이구, 괜히 입 다물고 있겠어? 설훈만 해도요, 지금 조용하지 않습니까? 옛날의 설훈이 아니야. 너무 조용해졌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도 이미 친낙계 전면에 들어서는 친낙들 별로 없어요. 그죠? 이상민하고 이원욱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애들만 떠드는 거야. 솔직히 박용진도 지금 조용하잖아. 고민정? 고민정은 철이 없어서 그렇고.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9월이면 어떻게 돼?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적어도 당 내에서 이재명을 흔들 수 있는 세력은 9월이면 없어진다고 보면 돼요. 즉, 그때는 검찰이 지랄을 떨더라도 당 내에서 호응해 줄 사람은 없고, 당 내에서 호응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을 함께 공격하자. 왜? 그때부터는 총선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이재명을 같이 보호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공천을 받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검찰도 알겠지. 그렇게 되면은 검찰이 이재명을 공격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 아니, 공격은 그 뒤에도 계속 할 거예요. 뭐 총선용으로 계속 물고 뜯고 할 거야. 하지만 그런 것이 이재명 대표의 이 입지를 흔들 수 있는 마지막 고비는 8월이 끝인 거죠. 그 뒤로는 검찰이 흔들면 흔들수록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입지는 탄탄해질 겁니다. 그러니 흔들 수 있는 마지막 시기는 언제? 지금. 지금부터 약 한 달 동안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명락대전 마지막 고비가 왔다. 이 고비를 잘 넘어간다면 이재명 대표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이재명 대표가 이 8월 명락대전을 넘어가는 고비에, 그 고비에 딱 걸린 게 뭐다? 이화영인 거예요. 이 역에서 딱 걸려있는 상태인데 당장 제일 걱정되는 것이 어제 8월, 그러니까 엊그제 8월 8일 날 8월 9일에 안 좋은 이화영 지사의 진술이 나올까봐 제일 걱정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8월 늦어도 하순쯤에는 검찰이 영장을 친다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화영 지사, 부지사의 재판이 일단 파행으로 끝나고 연기가 됐어요. 다음 재판은 8월 22일일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검찰이 아무리 속도를 낸다고 하더라도요, 9월까지는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명확한 이런 증거물들이 있고요. 혹시 압니까? 북한에서 갑자기 우리 방북 비용으로 돈 받은 적 없는데 우리 공화국을 우습게 알지 말라 하면서 우리는 공화국 방문하는 대가로 돈 받거나 그런 일 없다. 남조선 검찰 폐륜 도당의 조작에 속지 말라.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래? 예, 그거 증거돼요. 그것도. 예, 솔직히 말하면 준 적 없다. 우리 받은 적 없다. 이래버리면 어떡할래? 재밌겠죠, 그죠? 되게 저는 그 상황이 되게 그려져요. 솔직히 북한으로서도 좀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방북을 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
어이씨, 일종의 외교 관계, 남북 간의 이 교류와 협력, 평화 통일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방문을 하고 서로 교류를 하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가 뭐 돈을 받았다? 그야말로 진짜 이거는 민족의 배신자지. 북한이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까?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설령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돈 받은 적 없다라고 분명히 할 겁니다. 재밌겠네요. 그죠? 예. 자, 여하튼 이런 상황만 진행이 되더라도요. 예, 상황은 크게 개선될 겁니다. 여하튼 자, 그리고 이화영 지사 건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뭐 제가 볼 때 뭐 여러 가지 건에서 이제 이 고비만 넘어가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봐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10월이 되면은 공천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천 절차가 시작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재명 대표를 흔들지는 못할 겁니다. 10월에 공천 절차가 시작된다는 걸 뭐 말하느냐? 공천 룰이 확정이 되고 이미 이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천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들 윤곽이 나옵니다. 왜 하위 30% 탈락 이런 거 있지? 그게 나온단 말이야. 하위 30% 탈락! 여기에 누구누구가 들어가겠다. 그치?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금 170명 정도 되는데 하위 30% 탈락! 얼마쯤 되죠? 예, 50명 넘어요.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박 31명 들어간다고. 그러나 얘들 깨갱 소리도 못해요. 자, 수박들은 이 이전에 이재명을 잡아뜨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8월에는 끝을 쇼부를 봐야 되는 거야. 9월까지도 좀 애매해 넘어가면. 그죠? 네. 자, 그리고 아마 그 고비쯤에 숨이 탁 막히는 그 고비쯤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해찬 전 총리가 등판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러면 상황이 좀 다르지 않을까? 지금과는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걱정을 하세요.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너무 낮다고 막 그런 기사가 나오던데 어떻게 해요? 민주당 지지율 특히 서울에서 지지율 낮다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전국적으로도 지지율 낮대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합디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국적으로 지지율이 낮다? 아니에요. 자, 일단 볼게요. 최근에 이런 막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뭐 수도권 최근 지지율이 민주당이 급격히 빠지고 있다. 7월 초일 때만 해도 민주당이 우세한 경우도 많았는데 8월 초에는 완전히 바뀌었더라. 그래서 민주당이 완전히 이제 이상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모든 기사가 나온다. 국짐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을 제쳤네. 김은경 헛발질에 야당 지지율이 국힘에 밀렸네. 윤석열 지지율이 어떻네. 민주당이 28%밖에 안 되네. 뭐 이런 막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기사에서는 어떤 신문에서는 이런 기사도 보여주죠. 역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맨날 이렇게 압승을 해왔다. 그리고 19대, 20대, 21대 민주당의 의석수가 수도권 의석수가 65, 82, 103으로 빠르게 늘었다. 그런데 최근 한 달 사이 정당 지지율은 수도권에서 크게 빠지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 큰일 났어. 아유 다 누구 때문이다? 이재명 때문이야. 따라서 이재명 바꿔. 이러고 있어. 이씨 개새끼들 아주. 자, 그런데 이거 믿을 거 안 됩니다. 자, 이게 어제 그제 발표된 발표가 이렇고요. 닷새 전에는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일 당장 투표를 한다면 야당에 힘을 주시겠습니까? 야당이 힘을 실어주시겠습니까?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50대 42로 압도적으로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연령별로도 이 야당 쪽에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비율이 60대 이상 노년층을 제외하고는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닷새 만에 그런데 지지율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아니죠. 이거는 뭔가 야로가 있는 거지. 뭐 그 조사 방법의 문제라든지 또는 뭐 모집단을 포집하는 뭐 대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뭔가 야로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자, 제가 너무 희망회로 돌리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2020년 총선 직전의 상황입니다. 자, 뭐라고 돼 있다고요? 지지율 34%로 뚝, 민주당 집토끼도 떠나나 2020년 2월 1일자 기사입니다. 총선 2달 전이죠. 그 밑에도 보세요. 역시 조선일보 기사네요. 지지율 34로 급락, 화들짝 놀란 당청. 그 밑에 또 나옵니다. 민주당 지지율 최저, 총선 후보 자범 집토끼 이탈. 그리고요, 사실 2월 말까지 지지율이요 30%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총선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170석 180석 나왔죠. 180석. 네.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역대 최고승이었어요. 좀 더 시간을 돌려볼까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열어보니까 민주당이 이겼죠. 자, 더 앞으로 가볼게요. 2012년 총선 민주당이 참패가 확실시 된다고 했었어. 뚜껑 열어보니까 아니야 또. 그런 대로 선전했어요. 2008년 총선은 말아먹었지. 2012년 총선은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넘었어요. 152석인가를 얻었어. 그 다음에 지난 2016년 총선에서는요, 160석 가까이 얻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180석 얻었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항상 뭐가 나왔다? 민주당 지지율 추락이라고 나왔어. 뚜껑 열어보니까 달라. 지금쯤 나오는 지지율은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여론조사 기관이 장난쳐요.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들 중에 90%는요, 저쪽 편이에요. 제가 뭐 RTV에서 한번 그 여론조사 뭐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기획을 했더니 처음부터 빼딱선을 타는 업체가 반 이상이에요. 우리 RTV 쪽에 우호적인 RTV가 선호할 만한 그런 걸 내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데도 꽤 있었어요. 대놓고.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자,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고요. 우리는 이 순간에 걱정하고 힘들어할 순간에 밭갈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총선 많이 남았습니다. 아까도 보셨듯이 2020년 총선도요. 총선 2달 전에 보셨다시피 지지율 34%라고 바닥이다. 심지어 집토끼마저 떠난다. 지지층마저 이탈한다는 식의 그런 기사가 났어요. 거짓말이지. 개소리지. 매번 이런 개소리에 속으실 겁니까? 속지 맙시다. 우리가 왜 이 여론조사 기관을 구라미터니 이런 얘기로 하겠어요. 그죠? 자, 거기 속지 마시고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뚜벅뚜벅 걸어 갑시다. 자, 사람하고님 이번에는 200석 갑니다. 갑시다. 배동호님 지금 내일 당장 선거한다면 90석도 힘들죠. 그렇죠. 저는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하는 곳은 간에 윤석열 지지율은 바닥으로 갈 겁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천천히 총선 앞두고 좀 방류해 줬으면 좋겠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찍 방류하면 방류할수록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어쨌거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는 그 순간 윤석열 지지율은 바닥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이 양평 고속도로 이 문제 이제 곧 국정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국정조사 시작되면 또 바닥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연말에 우리 지금 특검 해놓은 거 있죠? 다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내년 2월 총선 앞두고 특검이 출발을 하든가 안 그러면 윤석열의 특검을 거부하든가 둘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영향 많이 미칠 겁니다. 선거. 그죠? 예, 여러분 우리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합시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양평군 사나이님 후원해 주셨고요. 곽순자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자, 민구님 오셨네요. 예, 양평 고속도로라고 하셨고요. 헌정질서님, 김어준 까지 마라. 누가 김어준 깠어요? 어우, 씨. 누구야, 누가 그런 짓 해요? 예, 그러지 마십시오. 그, 김어준 총수, 글쎄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 우리 민주진보정에서 아주 소중한 자원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서 괜히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지키네, 내가 어디를 지키겠네, 누구를 지지하네 하면서 괜히 싸움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되게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랑 싸운다. 아, 그럼 윤석열이랑 싸워야지. 근데 왜 옆에 다른 사람들을 싸웁니까? 그건 저는 옳은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질을 하는데 뭐 작년부터 이 싸움이 계속 일면서 뭐 작년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싸움이 있는데 꼭 보면은 어떤 사람이 꼭 끼어요. 꼭 싸움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뭐 누구를 지키네 뭐를 뭐 어쩌겠네 하면서 싸움에 앞장을 서 다 남을 팔아서 지가 앞장을 서 지가 자기 자신을 지킨다든가 하지 왜 남을 팔아. 그러면서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사기꾼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직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작년에 저 물어뜯었던 그 자들이 지금 또 누구를 물어뜯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물어뜯고 있어요. 작년에 싸움을 일으켰던 그 자들이 지금은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같은 놈들이 계속 여기 집적 저기 집적으로 싸우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들한테 속지 마십시오. 예, 수박들하고 싸워야지. 맞아요. 윤석열하고 싸워야지. 우리가 수박을 왜 수박이라 그럽니까? 윤석열하고 안 싸우고 자꾸 이재명하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수박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제가 또 이런 얘기 했다고 엉뚱한 사람 얘기하시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자,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만 잠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후원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